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또 재미난 이야기들을 구독자님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좀 베이스로 또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원래는 이걸 엄청 기다렸죠. 저도 이게 더 재밌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느껴보면서 FSD 베타 10.11이 이제 좀 뿌려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좀 인플로이 위주로 뿌려진 것 같고, 조만간 저같이 일반 유저들, 베타 유저들한테도 뿌려질 것 같은데, 나오는 즉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에 좀 살짝 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전이 성공적으로 이제 런칭이 되면 점수를 95점까지 내리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98점입니다. 그러면은 또 한 번 큰 확대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릴리즈 노트를 보면은 데이터셋이라든지 얼만큼 인프로 되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오늘 사실 댓글도 그 좋은 의견 남겨주셔도 있지만, 사실 이제 메인 관통하는 주제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는, 그리고 압박을 많이 받는다, 테슬라나 스페이스X가 굉장히 인플레이션 프레셔를 엄청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크게 관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승자 독식이 고착화되고, 어제 좀 기술적인 내용까지 제가 이렇게 잘 매끄럽게 설명을 못 해드려서 다 짬뽕이 돼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그냥 그걸 배제하더라도 애플의 바잉 파워는 어마무시하다.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AI 시대를 맞이해서 다품종 소생산일 줄 알았는데 소품종 다생산이 이제 거의 진리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기술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TSMC가 댓글에 보니까 뭐 M램이나 이런 걸 뭐 IBM과 삼성 진영이 이런 걸 하면은 TSMC가 뭐 힘들다고 하는데, TSMC도 M램이라든지 좀 더 관심이 많으시면 이런 기술적 페이퍼들에 대해서 논문은 많이 씁니다. TSMC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M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TSMC가 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 좋은 반도체 기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도 정말 많이 하죠. IBM도 많이 하고 구글도 많이 하고. 근데 왜 양산이 안 되고 왜 소비자한테 안 오는가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어제 얘기한 거 플러스 어떤 캐피탈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자금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얼로케이션 어떻게 분배하는지. 삼성 뭐 다 한답니다. 뭐든지 다 한다고 하는데, 삼성뿐만이 아니죠. 웬만한 대기업들이 다 한다고 하는데 실제 거기다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냥 마케팅용으로, 그리고 뭐가 될지 모르니까 누가 시장 개척하면 금방 따라가게 적당히 그냥 MSG 같이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심전력 하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거죠. 다 하고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 실리콘은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돈을 또 때려 박아서 애플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 거지, 외계인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다른 대기업들이 그 정도 하고 있냐라는 거죠. 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뒤에서 돈을 쓰는 것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광고용인지 진짜 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선 지금 TSMC도 하는, 뭐 삼성도 당연히 하고, 버티컬 트랜지스터부터 해서 뭐 5만 가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장비 회사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술 다 제외하더라도 너무 비쌉니다. 이게 왜 다품종 소생산이 아니라 소품종 다생산으로 앞으로 기술적 트렌드가 자꾸 그렇게 가냐면, 지금 AI 시대를 맞닥뜨려서 그걸 대응하는 하드웨어를 현재 만드는 게 너무 비쌉니다. 진짜 단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애플이 그렇게 통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설계 쪽, 그런 댓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추천해주신 그런 연구 주제나 페이퍼들도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단지 이제 좀 요즘은 큰 그림에서 보니까, 좀 윗단에서 보니까 융합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공정만 전공했다고 그래서 공정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크로스 체킹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융합이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참 중요한 거는 이런 비싼 기술들을 즉각 적용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힘든 겁니다. 그 많은 반도체를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통폐합을 해가지고 똘똘한 한 놈한테 돈을 엄청 몰아다 주는 거죠. TSMC 매출의 4분의 1이 애플입니다. 작년. 근데 2등을 보면은 이게 미디어텍이고, 3등이 AMD고, 그 다음이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순이거든요.
아니 이 4분의 1을 단 두 가지 반도체로, 예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지만 댓글에도 너무 감사하게 그 의견, M1 Max도 사실은 그 주변 M1 시리즈들 사실 다 한통속입니다. 뭘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좀 잘라 만든 면들이 있죠. 거의 그냥 기존 트렌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한 칩이라도 봐도 무방하게. 결국 두 가지 아키텍처로 이 회사한테 이렇게 몰아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스마트폰에서 한 2천만 대 팔면 갤럭시 S22 목표가 3천만 대죠. 근데 지금 그거 달성 못할 가능성이 좀 높죠, 현재. 근데 보통 2천만 대 팔면은 탑티어 수준입니다. 기껏 반도체 물량 발주해봐야, 근데 2천만 개도 적은 건 아니죠. 근데 애플은 통폐합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몇억 개죠. 그 추후 이걸 완전히 통합해서 4억 개, 5억 개 가려고 하죠. 지금 아이폰이 몇 대씩 팔립니까? 근데 다 똑같은 칩스죠. 몇억 개입니다. 이게 비교가, 규모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고, 이런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차세대 AP 시스템들 엄청 많습니다. 상용화되지 않은, 정말 각각의 기술적으로 보면 정말 나은데 이거를 당장 적용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애플이 이럴 수밖에 없는 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최신의 공정들, 최선의, 그러니까 비록 수율이 좀 낮아지거나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분히 초장부터 규모의 경제와 돈을 부을 수 있는 능력을, 생태계를 구축해서 내가 앞서가겠다라는 이 큰 비즈니스 전략만 이해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게임이 안 돼요. 아니 이거 다 새로운 기술 아닌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영상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꾸준히 애플이나 테슬라나 지금 제가 논문을 읽는 빈도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TSMC에 이제 리서치 페이퍼까지 들어가는 게, 그게 숙성된 기술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무시하냐? 아니 그게 다 비싸다니까요. 그걸 현재 나온 지는 꽤 됐는데 학계에서 이야기된 건 많은데 그걸 실제 적용하려면 돈이, 이야기해보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냐 이거죠. 애플 말고는 없다라는 점.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계속 차량 라인업을 늘리기보다는 굉장히 단순화해가지고, 그리고 아키텍처를 엄청 공유를 하죠. 진짜 극강으로 공유를 하죠. 그 금형도 잘 안 바꾸려고 하죠. 정말 이게 진정한 쥐어짬의 극한이죠. 이런 큰 비즈니스 전략, 기술을 제외하고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기 때문에 단 두 칩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파운더리한테 이 매출의 4분의 1을 몰아줄 수 있다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다고 했지만 원자재 값이 엄청 오르죠. 자, 이런 원자재라든지 서플라이 체인 수급 상황에서, 자, TSMC 같은 경우는 누굴 밀어줄까요? 다른 고객은 다 버려도 애플은 죽어도 못 버립니다. 아니 끼케야 몇천만 개 하는, 몇천만 개도 다시 한번, 이게 적은 건 아닌데 이게 애플이 너무 이게 넘사벽이라서 언제부턴가 참 기준이,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담으로, 옛날에는 진짜 4, 50억짜리 집이면 와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 이게 눈높이가, 이게 뭐 몇십억 집은 요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막 느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무섭네요. 너무 무서워. 다시 돌아와서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런 큰 발주, 몇 억 개씩 하는 애 위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돌아오면 저는 이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기정사실이죠. 이제 못 잡는 거는, 신생 회사들의 곡소리가, 뭐 투자적인 면에서는 주식 얘기도 조금 하면은 뭐 라지캡이냐 스몰캡이냐, 결국 승자 독식이니까 라지캡으로 가겠죠. 이런 조그만한 회사들, 이제 막 갓 태어나거나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게임이 어렵겠다. 리비안이나 루시드가 발주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점점 차량용 반도체일지언정, 차량용 반도체면 만약 기존 내연기관과 공유한다 그러면은 이거 후순위죠. 당장 더 많이 팔아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극한의 어떤 효율화, 극한의 이제 통폐합과 기술적 트렌드도 있고요. 거기에는 극한의 통폐합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냐 없냐가 향후 인플레이션이 보릿고개를 넘는데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신생회사들로서는 진짜 힘들다. 좀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오늘 이렇게 만들었고요. 뭐 구독자님들 댓글도 보충할 겸, 그러니까 신생회사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 뭐 자기가 말한 이 스레드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거는,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찰 캐시나 이런 명목적 화폐 밸류가 완전 똥값이 되기 때문에 주식이라든지 집을 사라고. 그러니까 아까 집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아니 뭐 경제가 이제 버블이 터지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집을 더 사는, 그래서 이 집값이 이게 핫한 미국의 지역은, 외곽은 좀 힘들지만 핫한 지역은 정말 꺾일 틈이, 금리 인상도 있는데 꺾이는 게 안 보여서 이거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 주변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죠. 집값이나 이런 거. 그리고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집이나 주식을 일론 머스크는 제너럴하게 추천하고, 마지막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치코인을 아마 갖고 있고 팔지 않을 거랍니다.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근데 저는 크립토는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방금 전 그 트윗에서 테슬라나 스페이스X가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너무 강하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이거 주식 사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근데 현재 시장에서 워낙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든 테슬라든 현재로서는, 그리고 차량 가격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리고 있죠. 그래서 아직 큰 그림에는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바로 전 이 트윗에서 프레셔 얻는다고 하니까 약간 괜찮나? 그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테슬라는 프리미엄이 아니다. 그쵸? 테슬라가 지향하는 바는 대중적인 전기차죠. 그것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이 아니라는 얘기도 이제 댓글에 심심치 않게 보는데, 근데 그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현재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모델 3가 44,990불입니다. 옵션 다 제외하고 완전 베이스, 생 베이스 모델 3. 레인지도 272마일이죠. 휠도 옵션 안 넣고 차값만, 요즘 세제 혜택이 거의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게 44,990불 세금 제하고, 그 주력 모델인 모델 Y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가격도 1000불 올려가지고 롱레인지 제일 싼 게 이제 6만불, FSD 빼고요. 차값만 6만 1000불, 차값만 7200만원이 넘 7300만원이네요. 세금 제외하는 겁니다. 그게 주력 모델이거든요. 바깥으로 자기가 지향하는 바는 정말 토요타나, 전기차의 토요타나 폭스바겐 맞긴 한데, 현재 제가 그래서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향하는 바는 대중 모델인데, 사는 사람들은 독일 3사가 럭셔리면 얘는 초 럭셔리입니다. 이거 지금 스타팅 가격, 벤츠 C클래스나 BMW 3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주력 상품들, 그러니까 테슬라의 중위값들을 차지하는, 한 8천만원짜리, 7천만원, 세금하면 8천만원짜리 차인데, 주력 상품 차 가격이 8천만원인데, 얘가 프리미엄이 아니라고요? 가격은 독일 3사가 프리미엄이면 얘는 초 프리미엄입니다. 가격만 보면요. 그 댓글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현재 사는 사람들은 이거를 초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프리미엄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같이 기름값이 미쳐 날뛸 때는, 그러니까 메인테넌스 피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만회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은 하는데요. 그래도 업프론트로 이게 내야 될 돈이 좀 만만치는 않네요. 싼 차는 아닙니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길 바라는 제 입장에서는 이건 좀 이제 25,000달러짜리 만들 수 있을까? 저도 그 아버지 의견과 동의하기, 이건 좀 저렴한 차를 만들기는 요즘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평균 차량 단가는 독일 3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굉장히 비싼 브랜드입니다. 아직은. 미래에는 좀 더 대중적이길 저도 바라겠고요. 근데 현재 팔리는 주력 모델들의 가격들은 이제 이거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다고 해서 더 올리면은 이제 1억이 코앞입니다. 이제 이런 차를 엄청나게 팔 수 있는 브랜드들은 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 R&D, 지금 테슬라가 쏟아붓는 R&D가 어마무시하게 차량이 늘면 늘수록 엄청나죠. 그리고 과거 기사들 보면 이거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러니까 자기의 리서치랑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R&D를 지금 전기차에 온전히 때려박는 회사랑, 많은 회사들 GM이건 포드건 크라이슬러건 많은 R&D를 쓰지만 거기에 보면은 R&D에 안 잡히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죠. 광고비라든지
진짜 그 차량 개발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플러스 뭐 요즘 현대기아차는 엔진 개발도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차량을 개발하려고 새 차를 내놓으려고 하면 금형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본인들 입으로도 광고하지 않습니까? 엔진 개발을 안 할지언정 뭐 몇천 원씩 썼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새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큰 기업이 어떤 새로운 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뒤를 좀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진짜 거기다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큰 회사지만 돈을 또 많이 벌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큰 회사들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에 생각보다 돈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냥 광고성으로 나도 이런 거 새로운 거 한다 라는 정도로 끝나는 게 많다. 그러니까 회사의 R&D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R&D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얼로케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보면은 더더욱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도 이거를 엄청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루빨리 좀 더 많은 분들이 FSD 베타를 맛보기를 원하면서 이번에는 이 벡터 스페이스들이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치들만 단순 보더라도 막 44.9%가 나아졌다는 등 보면 막 50% 60% 나아진 부분들이 일부 그런 프리시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아져서 이번에도 대폭 상승하지 않나.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오토 라벨러들의 도움과 새로 데이터 정리, 이번에 그때 확 뿌렸던 것들이 도움이 돼서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CNN이라든지 CNBC에서도 그때 얘기했었듯이 너무 갑자기 쓴다라든지,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멀징을 할 때는 굉장히 스무스해졌지만 특히 시내에서, 고속도로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시내에서 바이크라든지 모터사이클 아니면 페데스트리언, 그러니까 보행자들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는 면들이,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들도 스무스하게 알아서 다 감지해서 피해주길 참 원하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나아졌다라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서 또 한층 더 그런 너무 과민 반응하지 않는 주변의 그런 이 조그만 물체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과민 반응하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들을 한번 이번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크리핑 할 때도 움찔움찔 하는 것도 좀 더 나아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반적으로는 부드럽게 하는데 앞선 그런 AI 데이 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빨리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모델 S까지 뿌려준다라면 모델 Y로도 가보고 모델 S로도, 제 새로운 모델 S로도 또 촬영해서 좀 더 나은 구도로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